여러분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든든한 아군, 최강의 적, 아니면 세계관 최강자? 물론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대부분 최강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강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는 작품 속에서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몇몇 캐릭터는 최강이라 부를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강의 능력을 가졌지만 사용자가 허접인 캐릭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블리치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야미 리 야르고는 작중 처음으로 등장한 아란칼 동족 중 한 명으로 특이하게도 아란칼의 능력 해방인 레스 렉시온을 사용하면 가슴에 적힌 서열 10번의 숫자가 0번이 되며 설정상 에스파단의 최강자가 되는데요. 거기에 분노하면 할수록 덩치가 커지고 힘이 계속 강해지는 것은 물론 아무리 부상을 입어도 회복이 빠르게 되는 미친 피지컬을 가집니다. 이렇듯 헐크처럼 분노하면 할수록 끝없이 강해진다는 것 때문에 작중에서는 표종 경기처럼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실상은 속빈 감정같이 허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야미는 처음 레슬렉시온을 썼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인공의 동료인 루키아, 렌지, 차드를 쓰러뜨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사신들의 대장인 쿠츠키 바쿠야와 자라키 켄파치가 합류하자 1차 형태에서는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전보다 더욱 거대한 덩치가 되는 2차 형태로 변화하며 더 강한 힘을 보여줄 것 같지만 순식간에 쓰러져 패배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보여준 덕에 많은 블리치의 팬들은 대체 얘가 왜 최강자인 0번이냐며 어이없어 했는데요. 이는 다른 에스파다들이 대장급과 대등하게 싸우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줬고 4번에 불과한 우르키오라가 이치고를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간 모습을 보여주는 등 하나같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야미는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차 형태 때 쓰러뜨린 캐릭터도 당시 그다지 강자 취급을 받지 못한 동료들인 건 물론 2차 형태에서는 연출 미스로 인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야미의 평가가 더욱더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후 나온 2차 해방 우르키오라가 작가가 말하길 에스파단의 최강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야미의 강함은 더욱더 빛이 발했다고 합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등장하는 아쿠아는 원래 일본에서 죽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여신입니다. 그녀는 원래 여신이었던 만큼 주인공 카즈마에 의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된 이후에도 레벨 1때부터 힘이 72라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건 물론 전체적인 스탯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아크 프리스트로서의 모든 스킬을 마스터했고 스태미너와 마나 역시 무한에 가까운데요. 심지어 마왕군 간부였던 위즈를 정확히 한 방만에 빈사 상태로 만들거나 대악마 바니를 상대로도 공격을 쉽게 반사시키는 등 작가 본인조차 아쿠아라면 마왕과 1대1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능력 하나만큼은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씹어먹을 단점 하나 때문에 아쿠아는 작중 약자 취급을 받다 못해 짐덩이 취급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독할 정도로 낮은 행운과 바보라 할 정도의 지능 그리고 성격 때문입니다. 우선 행운의 경우 세계관 최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스탯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불운이 주인공 카즈마한테도 전이 되어 카즈마가 장사를 하면 떼부자가 될 정도로 세계관 최고의 행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운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정도죠. 이뿐 아니라 지능 또한 일반인보다 낮아 본인의 피지컬로 충분히 해결할 일이 많음에도 자신은 치유나 가능하지 싸움은 못한다고 항의하거나 본인의 파티 속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달려가 공격하려 하는 등 파티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 와중에 겁까지 많고 본인만 생각하는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카즈마가 계획을 짜서 행동하려면 떼를 쓰며 울고불고 난리치는 등 파티에는 도움도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どうせこの後の展開なんていつものことでしょ。きっとランナーたちに私がひどい目に遭わされて泣かされるんでしょ。じゃあ殺しだな殺し。 그래도 그녀의 무능함 때문에 카즈마가 일반적인 전생물처럼 무작정 강해지는 평범한 스토리를 겪지 않고 신선한 전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지몬 어드벤처에 등장하는 피노키모는 작중 후반 빌런인 어둠의 사천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어둠의 사천왕으로서 디지몬의 진화 체중 최강인 궁극체로
숲 전체 지형을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선택받은 아이를 하나하나 조롱할 수 있는 인형을 활용해 그들을 곤욕에 빠뜨렸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집을 로봇처럼 변형시켜 선택받은 아이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등 작중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상당히 강력한 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강함을 갖고 있음에도 피노키모는 어둠의 사천왕 중 최약체이자 허접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격 때문입니다. 피노키모는 다른 어둠의 사천왕과 달리 모든 걸 놀이로 보는 잼민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부하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 신경에 조금만 거슬리는 순간 곧바로 없애버려서 부하들 중 몇몇이 나중에는 배신할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아이들과 싸우는 것조차 잠깐의 놀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무기와 인형들을 갖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들을 죽이기는커녕 무력화시키는 정도로만 활용합니다. 이런 어린애 같은 성격 때문에 인질인 리키가 친구 없냐는 도발을 하자 그를 혼자 냅두고 잡동사니로 인형을 만든 뒤 친구를 데려왔다고 항의하는 쪼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友達連れてきたぜ見ろ 심지어 다른 어둠의 사천왕들이 2화 동안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준 것과 달리 피노키모는 혼자서 5화 동안 등장했지만 위협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는커녕 당하기만 하는 모습만 나와 안 그래도 낮은 평이 더더욱 낮아졌습니다. 여담으로 작중 어둠의 사천왕은 대부분 아군 디즈몬을 한 번씩 죽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피노키모는 작중에서 팀킬을 했을 뿐 선택받은 아이들의 아군 디지몬을 죽이는 장면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황금의 바람에 등장하는 살레는 마피아 조직 파시오네의 일원입니다. 그는 크라프트 워크라는 스탠드를 쓰는 능력자로 접촉한 물체를 고정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능력은 한 번 고정하면 능력을 해제하기 전까지 고정이 해제되지 않아 날아오는 총알을 고정시켜 멈추게 하거나 뇌전에서는 사람에게 접촉해서 심장을 고정시켜 뽑아버리는 등 상당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뿐 아니라 파괴력 A 스피드 A라는 상당히 높은 스탯을 갖고 있는데 이는 조조 세계관 중 강력한 스탠드인 스타 플래티나와 동일한 스탯으로 스탠드로만 싸워도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크라프트 워크라는 스탠드가 너무 강력해 작중에서 주인공 일행을 위협할 것 같지만 실상은 상당히 허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크라프트 워크의 능력은 강한 게 맞지만 문제는 살레가 활용을 너무 못해서 능력이 아깝다는 소리가 나오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운전자의 발을 고정시켜 트럭을 계속 가속시키거나 돌들을 던져 발판을 사용하는 등 나름의 활용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스탠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고작 총알을 멈추게 한 뒤 톡톡 쳐서 다시 쏴버린다는 허접한 활용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스탠드에 높은 스탯으로 근접전을 하기는커녕 굳이 원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보는 이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런 활용법 때문에 살레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패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담으로 이후 스틸볼 런에서 크라프트 워크의 하위 호환 능력을 가진 캐치 더 레인보우를 쓰는 블랙모어가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건 블랙모어는 살레와 달리 엄청난 활용도를 보여줘 많은 팬들이 살레가 정말 멍청하다라는 평을 내린다고 합니다. 나루토에 등장하는 휴가 히나타는 나뭇잎 마을 소속의 닌자입니다. 그녀는 나뭇잎 마을 명문가이자 3대 동술 중 하나인 배간을 가진 휴가 일족의 종가 출신입니다. 이런 그녀는 배간을 활용해 차크라가 흐르는 혈맥인 경략계를 본 뒤 차크라의 흐름을 막고 적을 무력화하는 육권을 주 무기로 삼아 적을 제압하는데요. 심지어 본가 출신인 만큼 본가만 사용할 수 있는 술법이자 접촉한 상대의 경략계를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유보 쌍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핏줄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나루토 세계관 내 최강자 중 하나가 될 것 같지만 히나타는 반대로 약자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재능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작중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녀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한 건 물론 실제 전투에서도 많은 패배를 했는데요. 이는 그녀의 첫 전투인 휴가 네지와의 전투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은 네지에게 패배한 것은 물론 2부에 들어서는 결정을 술법으로 사용하는 구렌에게 빠르게 제압당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빌런 조직 아카츠키의 리더인 페인과 싸울 때조차 필살기나 마찬가지인 유보 쌍사권을 사용했지만 데미지를 주기는커녕 역으로 패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제4차 닌자 대전에서는 다른 캐릭터들이 신미 분열체를 여러 마리 잡고 있을 때 혼자서 한 명을 겨우 잡는 모습이 등장하는 안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전투적인 면모에서는 상당히 안습한 모습을 보였지만 애니 제작진 등 각종 미디어 믹스에서 팬들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과하게 띄워주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에 등장하는 레구루스 코르니아스는 작중 최악의 빌런 세력인 마녀교의 간부인 대죄주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불변한다는 의미의 시간 정지 능력을 갖고 있어 능력을 발동하는 동안 레굴루스 본인과 본인이 선택한 것들은 전부 불변의 성질을 갖게 되어 물리법칙, 마법, 권능 등 그 어떤 외부 현상을 무시하고 현상대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 레굴루스는 모래를 흩뿌려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나 손을 휘둘러서 공기 커터를 만들어 공격하거나 수로에 손을 넣어 뒤집는 것만으로도 해일을 일으키는 등 공격력 하나만큼은 압도적인데요. 심지어 자신을 날려 고속 이동을 하거나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발로 차서 달까지 날려버리는 등 이걸 이기라고 만든 빌런인가 싶을 정도로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세계관 최강자가 될 것 같지만 레굴루스 자체가 이 능력의 단점이 되기 때문에 중간 보스에 머무르게 됩니다. 작중 레굴루스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는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눌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빠르게 적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대처할 시간을 주는데요. 이뿐 아니라 방심을 자주 하는 건 물론 능력을 잘 조작하지 못해 분명 방어 불가 공격을 날릴 수 있는데 방어가 되는 등 상당히 처참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육체 능력은 형편없이 낮아서 세계관 최강자인 라인하르트와 싸울 때는 무적 상태에서 공격에 맞고 날아가는 추한 몰골을 보여줬습니다. 여담으로 리제로에 등장하는 빌런들은 대다수 캐릭터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중요한 복선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스토리가 진행되며 본인의 사상 및 행동이 변하는 등 하나같이 스토리에 작게나마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에 비해 레굴루스는 그의 행보가 없어도 이야기가 진행된다 싶을 정도로 작중 그 어떤 인물이나 스토리에도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강의 능력을 가졌지만 사용자가 허접인 캐릭터들을 알아봤습니다. 능력만 보면 하나같이 세계관 최강급인데 사용자가 심각하게 허접이어서 그런지 능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